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여러 금융 상품을 이 코너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노후 준비라는 건 단순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한 저축 또는 연금 준비를 넘어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네. 정말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인 가정이 노후 필요한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30년간 필요한 금액만 따져봐도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7억 네. 2천. 네. 총 금액으로 생각하면 정말 금액이 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금액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은다고 해도 벅차게 느껴질 텐데 네. 우린 아이도 키워야 하고요. 아, 그리고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이 와중에 노후 준비까지 하기가 참 벅차지만 하하.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작해야 한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예. 그 준비 중 하나로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 그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IRP가 무엇인지, 어떻게 운용해야 잘 활용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짚어드린 적은 없어서요.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이 노후 준비 핵심인 퇴직연금, 그중에서 관심이 높아진 IRP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형노 원장님이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인 이 IRP 어떤 상품인지부터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IRP 그리고 DB형, DC형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뭐가 뭔지 어떻게 다른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 IRP 그리고 DB형, DC형을 퇴직연금 삼형제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네. 학정급여형인 DB형은 회사가 운영하고 운영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급여를 퇴직 시에 근로자에게 주는 방식이라 근로자로서는 선택의 여지도 없고 사실 신경 쓸 것도 없는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 학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금융기관에 넣어주면 네.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아. 투자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받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예. IRP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 등 또 소득이 있다면 가입할 수 있고요. DB,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도 추가 개설할 수 있는데요. 네. 물론 회사에서 돈을 따로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이 재직 중 자율로 가입해 개인 돈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 운영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고요. 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IRP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고요. 예.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900만 원은 연금저축과의 합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로 300만 원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3.2%에서 최대 16.5%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세금도 줄이고 노후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품이라 추천하는데요.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유리합니다. 네. 네. 물론 중도 해지 시 기타 소득세 추징 등의 페널티가 있고요. 한 금융기관당 IRP 계좌는 한 개씩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별로 수수료가 달라서 이를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게 좋은데요. 네. 이 수수료는 통합연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 차이가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게 오랜 기간 운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그 차이가 꽤 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IRP 상품을 고를 때 꼭 수수료를 체크해야 하는데요. 네. 장기간 납입하고 장기간 운영하면 수수료도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하니까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 가입 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네. 네. 보통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경우 수수료가 아주 작습니다. 아하. 그래서 온라인.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 네. 또 이미 IRP에 가입한 경우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로 옮길 수 있는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 상품 그대로 유지하며 금융사만 변경 가능하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IRP라고 하는 게 뭐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사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던데 이게 선택지가 나뉘니까 오히려 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노동자의 경우 재직 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러니 꼭 같은 곳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은행, 정권사에서 IRP를 가입할 수 있는데 상품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개설한 IRP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은행에서 가입한 IRP는 정기예금, 펀드, ETF에 투자할 수 있고요. 네. 보험사는 펀드, 금리형 보험에 가입 가능합니다. 아하. 정권사는 ELB, 채권, 주식형 펀드, 국내 상장 ETF, 리츠 등 다양하게 투자 가능하고요. 여기서 차이를 느끼셨겠지만 네. 은행은 위험성 낮은 상품으로 가입이 그렇죠, 가능하고 그렇죠. 네. 정권사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편이죠. 네. 네. 그리고 최근 퇴직연금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는 ETF의 경우에는 네. 은행, 보험사, 정권사 IRP 계좌로 다 투자 가능하지만 매매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정권사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에는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 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아하.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지 네. 어디서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지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 네. 만약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은행과 보험사 쪽이 낫겠고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정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좋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내가 이 IRP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를 먼저 한번 고민하고 계획하고 만들어야겠네요. IRP 가입할 때 또 고려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 1,80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 납입 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 계좌,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하고요. 예.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운용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상품, 즉 MMF 금리 연동형 보험으로 운용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사회초년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언급했죠. 원리금 보장 상품을 교체나 해지, 계약 이전을 위해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 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가 정해진 펀드를 편입한 후 단기간 안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미리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얼핏 듣기로는 IRP 계좌를 뭐 2개 만들어서 이렇게 분리 운영하는 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네. 2개를 만들어 분리 운영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앞서 퇴직금을 받아 IRP에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제가. 예. 그래서 기존의 IRP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퇴직할 때 네. 회사의 기존 계좌들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럴 경우 운영의 비효율성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인출 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네. 그리고 개인이 IRP 계좌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이 납입한 금액과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서 합쳐 운영하게 되면 인출 시 인출 순서에 따라 세금 산정 비율이 달라져서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네네. 또 분리해서 관리할 경우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도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하면 되니까 그렇죠.
미해지 계좌는 연금 자산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아, 앞서 말한 것처럼 IRP는 한 금융기관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어서요. 네. 2개 이상 만들고자 한다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사적연금으로 연금 저축도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연금 저축하고 IRP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비슷비슷하죠. 네. 근데 이 비슷한데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IRP와 연금저축 모두 세액공제 연금 상품이란 점에서 유사하고요. 네. 하지만 공제 한도와 운用규제, 중도인출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예. 소득이 없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고요. 물론 소득이 있다면 연금저축, IRP 둘 다 만들 수 있겠죠. 둘 다 만들 수. 그러면 소득이 있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IRP랑 연금저축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네.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네. 연금저축은 위험 자산에 100% 투자할 수 있지만 네. IRP는 투자 총액의 30% 이상을 반드시 안전자산에 넣어야 한다는 IRP 30% 룰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위험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분산 투자로 위험을 낮춘 상품, 즉 주식 비중이 40% 이내인 채권 혼합형 펀드 등의 위험이 제한된 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서 해당 룰에서 좀 자유롭긴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경험도 있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졌다면 연금저축 상품을 추천하고 네. 투자 경험이 적고 비교적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IRP가 좀 더 낫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얘기한다면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충분하고 공격적인 사회 초년생이라면 IRP보다 연금저축 납입 맞습니다. 네. 연금저축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것이 더 적합할 때고요. 예. 또 당장은 아니지만 납입 중 자금 인출이 필요할 것 같으면 일부 인출이 제한적인 IRP보다 일부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 상품이 더 유리합니다. 네. 절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1년에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1년에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네. 네. 근데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연금저축은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라서 일단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IRP에 추가로 300만 원 납입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금저축펀드나 IRP나 둘 다 이제 돈만 이렇게 딱 넣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뭐 금융 상품을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IRP의 경우에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예를 들어 예적금, 국채에만 100% 투자할 수도 있고요. 주식형 펀드나 ETF 같은 위험 자산, 실적 배당형에도 최대 70%까지 네.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다 개인의 선택이죠. 네. 네. 그런데 연금저축 펀드나 IRP 모두 계좌 개설이 끝이 아니라 이 계좌는 일종의 바구니이고요. 네. 이 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을지 직접 고르고 운용을 해 나가야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안전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계좌는 앞으로 먼 훗날 은퇴 후 먼 훗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계좌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만 100% 담기보다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공격적인 자산을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눠서 바구니에 이 안정적인 상품 또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상품을 함께 담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비율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30대는 네. 위험 자산 비중을 뭐 최대 70%, 오. 60% 선으로 가져가고 예. 40, 50대는 50% 등으로 이제 줄이기 시작해서 네. 50대부터는 20에서 30% 정도로 낮추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네. 네. 만약 스스로 상품을 고르는 게 너무 어렵다면 사전 지정 운영 제도, 즉 디폴트 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폴트 옵션. 네. 네. 디폴트 옵션 제도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신규 가입 시 또 상품 만기 후 일정 기간까지 적립금의 운용 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네.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하나의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인데요. 자동으로요? 네. 네. 디폴트 옵션 상품은 투자 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거든요. 예. 본인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영하다가 가입자가 조금 경험이 생겨서 원하면 네.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아. 자산 운용을 해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처음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디폴트 옵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IRP 상품 설명부터 뭐 활용법까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앞서 IRP 단점으로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네, 했죠, 네. 제가. 네. 그런데 발상의 전환으로 이러한 특징으로 노후 자산을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IRP 계좌를 두 개로 분리해서 한 개는 퇴직금 수령용, 하나는 연말정산 절세용 이렇게 나누는 전략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래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듣고 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8792님께서 30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IRP에 매년 300만 원씩 넣고 있고요. 연금저축은 만들긴 했는데 따로 돈을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해도 괜찮을까요? 하셨는데요. 일단 뭐든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잘 운용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네. IRP하고 연금저축은 합산 공제가 9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액 공제를 생각하자면 IRP 300만 원 넣는 것보다는 네. 연금저축에 넣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아하. 그래서 네. 만약에 이분께서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사회초년생이기에 앞으로 뭐 급한 돈이 생길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도 해지도 생각할 혹시 모를 사태를 네, 맞습니다. 대비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연금저축하고 같이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300만 원을 이제 만약에 넣는다고 치면 네네. 연금저축에 먼저 300을 다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150 이렇게 넣어야 될까요? 150, 150이나 뭐 200, 100 이렇게 가서 아. 분리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자, 9764님, 24살 올해 취업한 자녀가 있습니다. 월 급여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IRP에 급여 몇 % 정도 넣는 게 좋을까요? 하셨거든요. 오늘 방송 얘기 네. 아니고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 같이 섞을게요. 네네네. 일단 사회초년생 처음 취직한 청년이기에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네네. 청년도약 계좌를 그렇죠. 먼저 가입을 하라고 이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주택 드림 통장을 가입하시길 먼저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좀 더 아직 이 친구가 그 독립을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급여에서 저축할 여력이 좀 많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IRP에는 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아직 급여가 작기 때문에 네. 그냥 금액을 정해서 10만 원으로 시작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청년도약 계좌를 먼저 가입하십시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주택 드림을 두 번째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자, 4779님, 퇴사 후에 새 직장에서 또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기존 IRP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두 가지 모두 계속 운용되는 걸까요? 하셨어요. 나중에 오늘 방송 말고 다음 주 말고 제가 다시 이거 DB형, 네. DC형 퇴직연금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DB형, DC형의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거고 네. IRP는 개인이 그렇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직장에 다시 입사를 하더라도 내 기존 IRP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콩으로 김미란님, 직장 다닐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IRP 가입했는데 지금은 퇴직해서 무직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규 IRP 계좌를 만들 수가 있나요? 아니면 기존 IRP 계좌에
돈을 계속 더 입금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IRP 자체가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분한테 김배라님한테 맞는 방법이고요. 네. 만약에 오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계좌에 뭐 수수료라든지 뭐 상품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취직을 해서 계좌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괜찮을 겁니다. 네. 오늘 이분들 가운데 8792님, 9764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모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